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덕후 한판. 오늘 타이밍 안경 벗고 계시길래 이제 안경 껴야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 한 말씀으로 좀 소개한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저승사자. 저승사자 셉니다. 저는 호방. 호방이요? 네. 호방? 호탕하시고 그냥. 당해봐. 바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충청북도 의회 임병은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작부터 아주 기세가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초대해 주셔서. 예. 사실 프로그램 이렇게 하기 전에 녹화 전에 안방 마님인 마냥 이렇게 좀 지내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강호동 이후로 처음 같아요. 강호동도 형님이라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기초연 몇 분 하셨어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초선이라고 내가 얘기하면은 한 4선쯤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능글능글한 게. 그러나 사실은 초선입니다. 초선이지만 유권자로서 도민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내가 말은 못하지만 또 어제 또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 대전에 가서 뭐 이렇게 꽃다발을 하나 받고 왔는데 제가 자랑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어차피 오셨으니까 뭐 상 받은 거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무슨 상을 받으신 거예요? 의정 대상을 이제 어제 수상을 했습니다. 의정 대상. 사실은 이제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수혜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누가 얘기도 못하고 그냥 살짝 남들이 모르게 살짝 가서 그냥 상만 하나 받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요. 지금 지역 정가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위기론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당위원장의 응급실 막말 소동과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탈당, 최악의 수해 피해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난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위기론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인가 리얼토크 한판에서 자유한국당 위기론 분석해봅니다. 자유한국당 위기라는데 임 의원님 보면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활력이 넘치시는 근데 것 요즘 같아요. 분위기는 어때요? 저기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보면 6월 말에 윤홍창 제천 단양 지역구인 도의원께서 음주운전과 보도 무마 의혹으로 뭐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권석창 국회의원 제천 단양인데 이분도 지휘상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1심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최근에는 송태영 홍덕구 당협위원장이 응급실 행패로다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역 자유한국당은 더 뒤숭숭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더 으쌰으쌰 해야 되는 상황들이 근데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그런 것도 묻혀가고 그냥 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자, 송태영 위원장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신문을 통해서 좀 보니까 그 지인이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 지인이 응급실에 갈 정도면은 뭐 상당히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자,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 응급실을 두드렸는데 응급실이 안 열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두드리고 차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문제는 또 공인이라는 거지. 도당, 충청북도 도당을 책임지고 있는 도당위원장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그다음에 매스컴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게 아닌가. 일반 사람이 텔레비 나오고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생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저 의원님 사실은 위기라는 건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건데 기회를 잡고자 하는 노력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송태영 도당위원장 1년이 종료가 됐죠. 근데 아직 뭐 후임 선출 일정도 안 나오고 뭐 움직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죠?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6월 말로 원래 이제 종료가 되면서 7월 달에 이제 도당위원장을 선출을 합니다. 선출하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전당대회가 7월 3일 날 끝났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이번에 혁신의 어떤 그런 그 안에서
아마 그 뭐 당내 감사나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조만간. 그래서 그런 게 이루어지면서 아마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아마 도당 위원장님을 선출하지 않을까. 언제쯤 될까요, 그럼? 글쎄 뭐 정확히 뭐 제가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7월 달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설에 의하면은 뭐 내년 도당위원장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잖아요. 지방선거를 진출시하는 그렇죠. 자리. 예, 예. 공천권을. 그래서 현재 뭐 박덕흠 의원하고 이종배 의원이 대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거는? 아니 뭐 저도 신문이나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종배 의원님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면서 재선이잖아요. 근데 도당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하셨고 박덕흠 의원님은 3년 전에 하셨었죠. 예, 지난번에 하셨고, 이번에 또 이제 저도 매스컴에 보니까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다 뭐 사람들은 괜찮은 분들이잖아요. 지면상에서 보신 소식 말고 현장에서 들리는 소식은 없어요. 글쎄 뭐 현장에서 들리는 소식은 뭐 우리 이제 몇몇씩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럼 정해졌다는 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요. 임병훈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종배 의원을 미는 아니 그게 아니고 기자는 걸로. 도의원 일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임병훈 의원님 뭐 이런 분. 도의원 초선. 도의원 초선. 아니, 전국까지 했는데 못 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근데 왜 이름이 거론이 안 되지?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는 때가 와야 어떤 때가- 전투적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때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 때가 지금 아니다. 잠시 그 승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고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 한 뭐 2, 3년 안에는 충분하게 입장 표명을 해서 2, 3년 안 해요? 예, 아니 일단 요번에 그럼 불출마상을 하고. 그러면 이번에요. 다음에 지방선거. 임 의원님 자기 지역구에서 3년 뒤에 네. 국회의원 송태영 그거네. 그거네. 일단은 재선을 한번 하고 재선하고. 그래도 좀 재선 정도는 해줘야지. 예, 재선 한번 하고 아닌 그 것 같은데. 다음에 중간에 사표 내고. 송태영 당협위원장 자리를 노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두분 사이 안 저는 좋죠? 얘기 안 하지만 두 분 사이 안 좋죠? 예, 가끔가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생각하고 못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나는 말 못한다. 예? 그리고 지금 탐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예. 송태영 당협위원장 뒷담화를 좀 합시다. 응급실 사건이 예. 사실은 송태영 당협위원장 별명이 가스처럼 쉽게 폭발해서 그런 거라는데 어떤가요?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스가 아니라 눈물을 좀 닦아야 돼. 일반 사람도 발 한 2번 차고 손 5번은 나갈 거예요 아마. 일반 사람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아,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럼요. 야, 그래요? 송태영 위원장이 뭐 젊어서 예. 어려서부터 이제 도당의 사무처에 공채로 들어왔다. 일기 아니에요? 공채 일기. 일기로 해서 굉장히 그 당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어떤 당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 제가 이제 송태영 위원장을 좀 보는 거는 좀 약간 좀 더 이 그 안아주는 포용력만 좀 더 있으면 상당히 이미지가 더 좋을 있으면? 거다. 예, 그래서 더 있어야 된다. 제가 주문한다면 좀 포용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포용력이 있다고 그래서 저렇게 좀 좋은 얘기를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경쟁자인데. 있었으면 아니 좋겠다. 근데 다음번에 도당위원장을 몸무게라면 무조건 1등인데. 넘어가야 돼요. 아니에요. 다음 주제 저 넘어가야 돼. 영동의 박병진 의원이 저보다 3kg 많습니다. 아이고, 그거 안 되네. 그러니까 머리로 해, 머리로. 그런 실력으로. 분위기. 요거는 실력으로 제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력은 뭐 이거든지 뭐 이거든지 그러면 됩니다. 몸무게만 많이 나갑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주제. 예, 유석춘 블랙리스트 파문 넘어갈게요. 요 부분도 최근에 자꾸 이제 민감해지기 그러니까. 시작하는데 이거 먼저 정리부터 해주시죠. 이게 사실은 이 자료가 나온 게 1년 전이에요. 1년 전이 그 새누리당 시절인데 예. 지난해 5월에 이제 그 유석춘 의원이 발표를 한 게 문건이 하나 있어요. 17대 국회 전회 국회죠. 전회 국회 새누리당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태 조사를 하면서 56명의 새누리당 의원을 철학 없는 의원으로 규정을 했어요. 철학 없는 네. 의원. 그 중에서 26명이 대선에 현재 국회의원인데 지역구의 정우택 의원, 경대수 의원, 박덕흠 의원, 이종배 의원이 철학 없는 의원으로 규명이 됐고, 요 유석춘 교수가 요번에 이제 그 홍준표 대표회의에서 그 혁신위원장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혁신 과정에서 혹시 살생부로 이
옛날에 있던 문건이 그 철학 없는 의원들이 규정됐던 분들이 그 살생부에 살생 대상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 근데 잠깐만 의원님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말씀하기 전에 저 기분이 되게 나쁜 게 이거 왜 충북을 4명이나 넣어? 다른 데도 많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4명 되지도 않는데 4명이 다섯 명이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예요. 초선이 권석창 권석찬 빼고 다 넣었어.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나라 정치가 옛날 뭐 정치부터 시작하면은 그 살생부를 꼭 만들어지더라고요 보면은 예? 이 정권이다 저 정권이다 뭐 지금 뭐 블랙리스트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괜히 뭐 블랙리스트 뭐 그런 거 뭐 지난번에 뭐 저기 뭐야 박근혜 정권 뭐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해서 호들갑 떠드는데 이거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친구들 모임에서도 블랙리스트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맨날 와도 회비도 잘 안 나고 정말 이참 먹고만 가고 말이야. 그러면은 야 쟤를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냐. 죄송한데 오늘 의원님을 모신 게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얘 보니까 말씀하시잖아. 얘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계속 하세요. 아니 못하게 만드네. 정치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어땠다 해서 논할 수가 없다. 어? 그런 상임은 그건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한테 표를 받는 거예요. 유권자가 평가를 누가 평가를 합니까? 당내에서 누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하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물론 혁신의 틀 안에서 봤을 때는 혁신이라는 걸 놓고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혁신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봐집니다. 아니 이거 예. 유석준 교수가 1년 전에 철학이 없는 의원이라고 새누리당 의원을 50 몇 명을 규정을 했을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밀어붙이식으로 하지 않은 의원들,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금이라도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던 의원들이 철학이 없는 의원이라고 규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힘으로다가 다수로다가 밀어붙이지 않은 의원들을 철학이 없는 의원으로 표현돼. 과연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유명대학교 대학 교수인데 이런 의원들, 국회의원의 본분을 지키는 의원들을 과연 철학이 없는 의원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과연 진짜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적혀 있는 59명의 의원들이 아니라 본인, 유석춘 교수 자신 같아요. 기본 철학도 모르고 표창감이네, 표창감이네. 정당 정치에서 어쨌든 뭐 당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이라는 존재하면 당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당의 명령이라는 게 청와대 명령만 따라서 국회에서 밀어붙이지 청와대 국민의 명령은 명령을 아니고. 따라야죠. 국민의 명령을. 아니 청와대 명령 뭐 그건 아니고 당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상 그럼 명령 불복종하는 의원들이라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을 의총은 뭐 합니까? 의총에서 결의하고 의총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래요? 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국회라는 거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어서 서로 타협점을 찾고 본청회도 열어서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하는 협의회장이지 청와대 명령에 따라서 뭐 전이병처럼 몰아붙이는 것이 국회의원들은 아니죠. 그 사람들을 철학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아니, 그 사람 나름대로의 혁신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평가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주위에서 하고 지금도 평가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봐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 생각이라는 거지. 이게 당의 전체가 생각해 우리 자유한국당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혁신위원장이라는 안장 하나를 채워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뭐 이런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뭐 아니다 뒤다. 이거는 제가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뭐 시청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의원님 이게 이런 리스트가 나왔다는 것만 보면 일반 국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줄 알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 잘못 오해가 오해한다고요. 그다음에 또 당내에서 이거 주도권 싸움할 때 살생부를 활용을 해요. 본인도 유 교수도 이게 부인 안 맞아요, 했어요.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다고. 당이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블랙리스트 올리는 거 안 맞아요? 되죠. 안 되지. 그런 것도 혁신이라는 그 미명 아래 그렇게 자꾸 이제 주장하는 반대. 그거는 우리 일반적인 의원들이 봤을 때는 아니죠. 그거는 뭐 안장 채워줬다고 무조건 다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이 지금 전국 타이틀을 갖고 계시잖아요. 전 당연히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 회장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혁신위원장께 좀 건의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갑론을박 얘기를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일 수도 있다. 임 의원님도 이거 올라가요 블랙리스트. 잘려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름지기 정치는 원칙과 소신입니다. 잘린다고 안 하고 안 잘린다고 하고 그래 실업자 되잖아. 아니죠.
아 있어요? 아니 저를 도의원 자르면 국회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하. 국회의원 자르면 다 농사지러 오고. 그렇죠. 예.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유석천 혁신위원장도 자신이 작성했던 그 리스트를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혁신에서. 예, 예.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는 그 나중에 혁신안이 나오면 의총도 안 거치겠대요. 그냥 최고위 결의로 바로 집행을 해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그럼 혁신이야? 결국은 홍준표 지금 대표가 자신의 패권장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차기 대선에서의 어떤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 한나라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의 위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석춘이란 칼을 빌려서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혁신이라는 부분도 어쨌든 왜 혁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혁신의 미명 아래 죽어야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런 원칙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원칙 아예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이 뭐 4명씩 뭐 이렇게 제거 대상인데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여튼 우려하는 거는요. 배가 풍랑을 맞아서 잘못하면 침몰하게 생겼는데 선장자리 두고 싸우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근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혁신이란 말이 막 바꾼다고 가죽만 바꾼다고 혁신이 되는 게 아니라 왜 혁신을 자, 해야 이제 되는지 얘기가- 혁신의 방향이 어떤지가 더 문제가 되겠죠.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재건 해법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해도 모자른 판에 어려운 부분들이 자꾸 지역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서 좀 지역 정가 지역민들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시죠.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대한민국 뭐 진보와 보수 양날개로 정치는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뭐 구태의한 표현보다는 더 적절한 표현이 그거 같아요. 이게 보수만의 일이다. 자유한국당 내의 혁신은 남의 일이다라고 관심도 안 갖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 진보를 사회 발전이나 정치 성숙을 가만히 보면은 이 진보가 이끌어서 견인해서 가는 여러 걸음보다 그 사회 다수인 보수가 여러 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것이 정치 발전이나 사회 성숙에 더 크게 기여가 되거든요. 과연 보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어느 혁신을 하느냐 그 내용 자체를 상당히 중요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때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진보보다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대요. 자, 관심을 이 가져라. 대목에서 예, 예. 저기 그 의원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유 교수님보다 우리 변호사님 훨씬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최현우님을 글쎄 뭐 저기 오늘 처음 뵈서 그 속을 모르겠어요. 속을 모르고 제가 한 2, 3일 한 두세 번만 더 겪어보면 제가 추천할 용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누리당 위기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예, 새누리당 그걸 가능케 했던 자유한국당 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데서 시작된 거거든요. 투명하지 못하고 사적인 인물들이 지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견제가 잘 안 되고 뭐 그다음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사회 경제적 의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 이런 데서 문제거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하고 보고를 재구축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나 유석춘 교수나 오히려 더 수구적이고 태형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촛불과 탄핵도 부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념 대결을 뭐 추구하려고 그러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 약자들에 대해서 조롱과 비하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일베 아시잖아요. 극우 인터넷 사이트 일베를 칭찬할 정도로 유석춘 교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런 인물이 과연 시대적인 보수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시민들이 진짜 한심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니 뭐 요즘에 해법을 좀 들어봅시다. 아니 요즘에 그 참 그 장관들 우리 한국당에서는 안 된다고 해도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 문제가 없어요. 사람 다 문제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금 지도부도 문제 많아요. 그러나 자 우리 깨끗한 도의원들 몇 명 와서 정치할까요? 시의원들이 와서 정치할까요? 그럼 지금 대학 교수들 다 들어가고 한국당 들어가 정치할까요? 정치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속에서 어떻게 혁신하고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걸 내가 죽어 미란이 돼야 싹이 트는 거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집행부에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 그래도 지금 막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요. 제가 잠시 전에 얘기를 했었고 프로그램 초반에도 얘기를 좀 했었지만 지금 뭐 제천단양 지역구의 권석청 의원 뭐 그런 부분들 좀 있고
또 송태영 위원장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뭐 지역에서 또 그런 얘기들 더더군다나 지금 탈당까지도 또 이제 이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탈당이 계속 이어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궁금한데 그 부분은 어떤지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탈당하니까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최근에 지역구에 그 청지시 의원, 안웅수 의원, 안웅수 탈당. 의원 전에 남현심 의원이 먼저 탈당했고요. 국민의당으로. 과반수도 안 됐잖아요 이제. 예, 여자분이 이제 탈당하고 그다음에 안웅수 의원은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고 예, 지금 충북에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7명 정도가 이렇게 시군에 탈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어떤 뭐 생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청주시 우리 흥덕구의 얘기를 드리면 남현심 의원하고 안웅수 의원 2명이 탈당을 했어요. 사실 2명이 탈당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그 포석이 아닌가. 본인들이 지방선거에 있으면서 공천에 이런 부분에서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들리는 소문에 보면은 뭐 다음 공천전은 내정이 좀 돼 있다. 뭐 누가 그 지역구의 당협위원장하고 뭐 이런 얘기가 솔솔 들렸어요. 저도 예. 듣고 있었는데 예. 그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내 자신이 내년에 다음에 공천을 못 받는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선점을 해야지. 바둑을 놓을 때 먼저 선점을 딱 점을 하나 찍어 놓으면 아다리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갖지 않았나. 돌아오면 받아 주실 거예요? 한 곤장 50대를 맞아야지. 벌칙은 맞아야지. 무지하게 힘드신가 봐. 왜요? 난 술 먹어서 눈이 뻘건 건 봐도 예. 요즘 굉장히 과로가 많으시는데 수해 복구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일정 수하기 힘드셨죠? 눈이 빨개. 이 글자 보이세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전국 회장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장 제가 미안한 것이 이런데 자주 돌아다니고 가서 같이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지역 이장이도 잘 못 가요. 그래서 미안한데 제가 이제 8월 1일 날 전국 회장이 이제 임기가 끝나요. 7월 말일부로. 예. 그래서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뭐 여유 시간이 약간 또 있으니까 이제 못 돌아본 그 지역 좀 돌아보고 인사 좀 드리고 선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민의 심판은 또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먼저 이제 숙제할 것인데 공천을 줄라나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거 나와가지고 찍힐지도 몰라요. 블랙리스트에 들어갈지도 몰라. 그거는 책임져야 되는 거요. 아니 근데 오늘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이제 오신다고 해서 사실 이제 이전에 뭐 김학철 의원에서 뵙기도 했지만은 사실 좀 딱딱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라앉아 있어서 좀 어두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기우였다라는 생각이 프로그램 끝에 좀 느끼고요. 정말 자주 오셔서 좋은 얘기,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얘기들 많이 좀 풀어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프로그램 말미에 더 안타까운 일이 이제 조동욱 교수님께서 그동안 고정 패널로 참 많이 저희들을 웃기고 울리고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녹화세요. 네. 학사 일정이 바빠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은 큰 꿈이 있어서 어떻게 또 어딜 가시려고? 뭐 하여튼 뭐 개인적인 좀 꿈이 있어가지고 이제 간둬야 될 타임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걱정했는데 예. 다음에 이 자리는 임병훈 의원이 너무 화통하시고 거침없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걸 화통으로 바꾸고 화통을.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 안 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저기 오늘 처음으로 옷이 협찬 나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변호사님께 감사하다고. 왜요? 말씀 잘해주시고 그래서 아니 항상 옷을 막 입으셔갖고 내 옷을 챙기는데 신경을 안 썼다고. 그다음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변호사님한테 감사하고 싶은 것은 말을 하려면 혼자 말씀을 다 하셔갖고 볼적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출연료는 똑같아. 그래서 항상 그거밖에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막내 아들 여기 자주 출연했었죠. 자주 출연했었죠. 근데
이름이. 걔가 민영이가 하여튼 뭐 이제 아빠 내 이름 이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도 같이 못 나온다 이랬고 우리 집사람 그럼 나는 그런데 여보 다음에 내가 성공해갖고 다시 나올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아니 그동안 교수님이 예. 딱딱한 주제에 아주 재치 있게 아주 중심을 잡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예. 진짜 서운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오늘 스태프들을 다 대신해서 오늘 제가 대표로 교수님께 그동안 감사드린다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동안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이제 한판 이거 들어왔으니까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한번 제가 학생이 행복한 거냐 교육감이 행복한 거냐 김종대 의원이라고 알아? 그들이 뭐 애들 학교 운영위원인가? 몰라 그거 아무튼 이 프로하면서 우리 노영훈 본부장님 그다음 우리 변호사님 우리 앵커님 이창수 PD님 그다음에 우리 박은순 작가님 이선희 작가님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수상식 같다고.